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머물던 그때 박노인은 여느 날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장화를 신으며 천천히 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안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스며 나와 공기 사이로 얇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고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번졌습니다. 안방에는 아직 어린 손녀 세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숨을 앗아갈 듯 밀려왔고 천장에서는 불길이 번지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그는 작은 손짓을 느꼈고 마침내 세봄의 손끝이 자신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손녀를 품에 꼭 안고 타오르는 불길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몸을 내던진 순간 그는 세봄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으로 쓰러지듯 나와 앉은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세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 미세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팔과 손등은 불길에 대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딸 민정은 아버지와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웃들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와 잔불을 끄며 허겁지겁 움직였습니다. 연기는 아직도 집 지붕 사이로 천천히 올라가며 뜨거운 냄새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불길 앞에서 변해버린 집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에 마음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 돌아온 손녀의 체온이 그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이 불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화재가 난 지 며칠 뒤 박노인의 집에 낯빛이 잿빛이 된 사위 우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넘기도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도시의 집도 경매로 넘어가 당장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우석의 표정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쓰러움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걱정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불타버린 처가의 집을 둘러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버님, 여기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석은 불타버린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의 상처가 아닌 고치면 바뀔 구조와 남아있는 땅의 넓이에 머물렀습니다. 수리할 때 방 하나 정도 더 만들면 좋겠네요. 우석의 말투는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집이 불탔다는 절박함보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우석에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얇은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봄은 그런 분위기를 모른 채 할아버지 손에 매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마저도 잠시 우석의 눈빛에서 욕망의 잔불이 반짝이는 것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불길은 집을 앗아갔지만 이 집을 둘러싼 마음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우석은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서랍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우석의 눈빛은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따라가며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세봄이 두 손을 모은 채 아빠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거 왜 몰래 봐?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맴돌았습니다. 우석은 당황해 서류를 급히 숨기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밖에 서 있던 박노인의 눈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무거운 시선은 말보다 더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우석을 마루로 불러 조용히 앉혔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는 햇살이 천천히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노인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서가 집은 쉽게 불타지만 사람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봄은 두 사람 사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한마디는 차갑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가리키는 따뜻한 경계였습니다. 며칠간 깊은 고민 끝에 박노인은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방안을 따스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탄 집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고쳐서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너희는 별채에서 지내거라.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말끝에는 따뜻한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은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쉬어라. 우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며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세봄은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은 아직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느끼며 이 손으로 가족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박노인은 몸을 이끌고 대목들과 함께 집 수리에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톱과 못, 나무 냄새가 가득 퍼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석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힘을 주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책임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세봄은 못질 소리를 들으며 집 안팎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루하루 집은 옛 모습에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길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가족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마음은 서서히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박노인은 우석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마음이 있느냐는 거다. 우석은 눈을 떨구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이 뒤섞여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바람이 마루를 스치며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정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봄은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석은 가슴속 깊이 이제는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세웠습니다. 한 달 뒤 집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깨끗한 벽과 단단한 석가래는 지난 시련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알렸습니다. 세봄은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려 들고 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온 박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그림을 보며 눈가가 촉촉히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석은 집 앞에서 깊게 고개 숙이며 가족에게 감사와 반성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앗아간 것은 많았지만 그보다 깊은 사랑과 희망이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